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제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요 기계가 살짝 좀 문제가 생겨서 새로 주문을 했는데 그게 올 때까지는 화면 상태가 약간 이렇게 삐뚤어질 것도 같고, 하여튼 제가 그나마 좀 딸들이 조정시켜 줄 수 있는 시간에서는 하는데, 지금 제가 혼자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핀트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올 때까지는 대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주식은 카카오 되겠습니다. 불을 안 켰네요. 제가 조명을 조금 더 환하게 켜고. 근데 카카오 설명드리기 전에 좀 기대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핀 마이크가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쯤 오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런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다.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녹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핀 마이크가 생기면 훨씬 더 좋은 음질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제가 이제 뭐 개인 혼자 유튜브로 시작해서 앞으로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요런 재미가 있어. 핀 마이크 뭐 얼마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비가 하나하나씩 추가되면서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조금 설렘과 즐거움이 있네요.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살림 하나하나 말 하나 모아서 재미를 느끼듯이 한 번에 다 사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또 전용 스튜디오가 이번에 구정 끝나면 꾸며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 방송은 여기서도 찍겠지만, 또 영어 교육 방송 제가 이제 좀 약간 프로페셔널한 더 모습으로 뭐 자막도 넣고 뭐 썸네일도 넣고 할 것들은 또 우리 마련되는 전용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게 돼서, 근데 뭐 좀 아기자기하고 뭐 큰 돈은 안 들이고 예쁘고 조그맣게 꾸미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좋은 영어 교육 컨텐츠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서요. 예. 사설이 길었습니다. 일단 카카오, 그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 뭐 카카오 차트가 어떻고 이런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카카오란 기업에 대해서, 또 김범수 의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카카오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가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건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카카오 주식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오르게 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1탄에서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좀 더 카카오의 좀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제 저는 그 주가 차트를 분석하긴 하는데 10년치 차트를 분석을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10년치 이렇게 보면 뭐 조금씩 우상향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가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뭐 엄청나게 뛰었다가 너무 뛰었으니까 좀 조정받다가, 뭐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뷰티풀하긴 한데,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우상향이 아니고 너무 급작스럽게 뛰어서 지금 들어가려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카카오 좋은 건 다 아는데, 뭐 옛날에 뭐 저 선전 따나 좋은 건 다 아는데 최근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들어가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이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 하여튼 47만 원인가? 하여튼 얼마예요? 하여튼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 아닙니까? 가격 자체가. 100만 원이어도 두 주밖에 못 사잖아요. 근데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뭐 3년, 5년, 또 10년 후에 카카오 주식이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오히려 뭐 지금 뭐 47만 원, 50만 원, 44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5년, 짧게는 3년, 5년, 10년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행복감을 안겨드릴 주식이겠죠, 카카오가.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선택 주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는 분은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제 아무리 카카오라도 여러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 삼성전자도 떨어지는데 카카오라고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B 이거고요. 이제 중기적,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B가 아니죠.
하여튼 뭐 동그라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김범수 씨가 이제 뭐 사회 절반을 기부하겠다. 근데 요 내용 하기 전에 요 내용을 잠깐 하나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해바라기님, 저 이제 댓글을 써주시는 분 중에 해바라기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애들도 하고 저하고 이제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었는데 해바라기라는 분이 저를 아시는 분일까 모르시는 분일까 막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와이프는 100%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50% 생각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저에 대한 너무 좋은 댓글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제 방송이 좀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때 빵 터지셨다 그러면 지금 재밌는데 왜 재미없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멘트를 보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되게 아빠 방송이 재밌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어찌됐든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제 만약에 저를 아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하고 뭐 탁구나 이런 운동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션의 준마영 같이 들었을 때 저를 아시는 분이거나 그럴 분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저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저 아시는 분이어도 감사드리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댓글을 써주셨다면 더 감사드려서 혹시 나중에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나 링컨 내가 개인적으로 얼굴 안다 하신지 아니면 나 모르는 사람인데 방송 보고 알았다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아이들하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범수 씨가 근데 뭐 지금 김범수 씨가 가진 주가가 10조가 좀 넘는다 그래서 5조 이상 이제 기부를 한다고 해서 굉장한 거죠. 5조 이상 기부를 하면. 근데 아직도 5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5조 막 오늘 여기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바로 막 인터넷에 엄청나게 카카오 치니까 그 기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5조 대단하긴 한데 나도 10조 내가 있으면 5조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래나 내가 막상 있으면. 근데 저도 10조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5조 이상 나는 90% 9조를 기부한다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하여튼 훌륭하시다. 10조 중에 5조 이상 기부 했다는 게. 근데 이런 생각은 제가 들었어요. 그 페이스북 창업했던 마크 주커버그는 90% 기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90% 기부해도 10% 남아도 그 엄청난 금액이 10%가 그래갖고 근데 어찌됐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김범수 씨가 뭐 90%를 기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50%도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김범수 씨를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스티브 잡스에 미치진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인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작지만 그 배민 브라더스의 김봉진 대표가 생각나기도 하고 물론 나이는 김범수 의장이 훨씬 많죠. 김범수 의장은 64년생이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김봉진 대표는 74년생인가? 저는 뭐 그 중간쯤 되는데 근데 김봉진 대표보다도 제가 나이가 많은데 김봉진 대표보다 돈을 아직 못 벌었네요. 지금 앞으로 미래는 모르죠. 제가 또 김봉진 대표보다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김범수 의장이 뭐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이 스토리를 조금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네이버가 더 클까? 그다음에 카카오가 더 클까? 사실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엇갈릴 거라고 봐요. 앞으로 어디가 더 전망이 좋을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은 안정성은 네이버가 더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은 카카오가 더 크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은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 IT 기업의 미래 아닙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두 회사가 경쟁하는 관계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의장이 또 동갑 아닙니까? 서울대 또 같은 학번이고 또 같은 뭐 그 두 분이 학교 다니면서 서로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친구이자 평생의 라이벌이자 지금은 뭐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도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나쁘진 않다 그래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때는 사이가 나빴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히스토리를 조금 얘기해 드릴게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너무 길지 않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를 창업을 시켜서 200억인가 투자를 100억인지 200억인지 투자를 받았고 네이버가 이제 계속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 시점인데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네이버가 막 검색해서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김범수 의장이 한 게임을 만들어서 한 게임은 그때 수익성은 좋았는데 뭔가 계속 앞으로 고성장을 하려면 뭔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두 명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 게임하고 네이버하고 합병을 하는데 물론 네이버가 규모는 훨씬 크죠. 그리고 두 명이 공동 의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둘이 회사를 몇 년 동안 잘 운영하고 엄청나게 키웠어요. 근데 하늘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한 우리의 왕이 두 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결국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 결별하는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건 제가 그냥 읽은 내용이라 사실 뭐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고 팩트 플러스 약간 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둘 사이가 서로 좀 불편했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너무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지 네가 주인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김범수 의장은 야 그래도 네이버가 그렇게 수익성이 없을 때 내가 들어와서 네이버를 이렇게 지금에 이렇게 키웠는데 물론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를 세운 건 인정을 하지만 나의 공도 이해진 못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생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해진 의장이 교묘하게 이렇게 회사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야 네이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탈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인데 어떤 게임으로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따거나 사행성 같은 돈을 따서 이건 뭔가 우리 네이버가 가야 될 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회사의 분위기를 그렇게 묘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게임이나 게임 부서가 네이버 안에서 굉장히 좀 하여튼 뭐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김범수 의장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아니 이거는 대놓고 나한테 말하지 새끼 같이 동갑이고 같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 지가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거 같이 일 못하겠구만. 그래갖고 김범수 의장을 따르는 그 30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범수가 뭐 이제 네이버 주식을 처분해갖고 그 돈을 갖고 나왔죠. 근데 이제 그 30명이 10명, 10명, 10명 세 팀을 나눠서 10명씩 3개의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3개월 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3개, 3개, 9개고 카카오는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중간 정도라고 그래요. 카카오가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이제 이 9개를 이제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하면서 뭐가 사람들한테 먹힐 거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카카오가 단연 1등인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바라보는 눈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해보는 눈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카카오를 밀어야 되겠다 하면서 카카오를 이제 본격적으로 미는데 근데 김범수 의장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기사를 한 기사가 봤어요. 그 30명이 3개월 동안 평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일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유튜브도 찍고 일을 하는데 가장 행복했다 그러는데 그 기분을 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기분인지. 근데 어찌 됐던 카카오가 이제 처음에는 수익 모델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용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앞으로 거기다 뭘 탑재하면 수익이 나는 건 뻔하니까 엄청난 투자금이 예를 들면 예전에 아마존이 이익은 못 나도 엄청난 투자금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카카오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어찌 됐던 카카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후에 여러분이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익 모델을 첨가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음을 합병하면서 지금의 카카오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헤어질 때는 서로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지금은 만나서 서로 또 반갑게 인사하고
뭐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얘기도 하면서 속으로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너보다 내가 좀 낫다. 내가 앞으로 보여주마 서로. 김범수 의장도 그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네이버를 넘어서겠다. 다음을 인수할 때 분명히 그런 나는 의지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친구면서 라이벌인 네이버 이혜진을 내가 넘어서겠다. 그런 생각에 다음을 임수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두 명의 라이벌을 보면서 이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그 우리나라 현대사에 정말 필생의 라이벌이자 그 정주영 회장하고 현대그룹 명예회장하고 이병철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이 4살 많았잖아요. 근데 말은 안 했지만 두 명이 라이벌로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병철 회장이 한 발 앞서가기는 했죠. 4살 형이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병철 회장도 다른 경영인은 모르지만 정주영 회장만큼 인정을 했다 그래요. 나하고 경영 스타일은 전혀 다르지만 정주영은 불세출의 경영인이다. 이렇게 이병철 회장이 서로 인정했겠죠. 근데 이혜진하고 김범수 의장은 묘하게 이혜진 의장이 항상 한 발 앞서가죠. 네이버가 뭐 처음 시작부터 앞섰고 지금까지도 계속 앞서 있으니까. 그리고 둘은 또 동갑이고 생일은 누가 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혜진 의장은 야 김범수 네가 아무리 뛰어봐야 내 미치다. 내가 항상 한 발 앞서 왔잖아. 그리고 김범수 의장은 그래 이혜진 네가 한 발 항상 앞서 왔는데 마지막은 모르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내가 역전 드라마를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둘의 라이벌 관계가 우리나라 IT 기업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갖고 좀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은 네이버는 중기 장기로 갈 때는 뭐 이게 5배가 올지 10배가 오를지 50배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오른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링컨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검색해보고 다른 애널리스트, 유명한 애널리스트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카카오는 가는 주식이구나. 그래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그 몇 주 전에 이제 하느님한테 3가지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2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3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 누가복음 10절 37절 말씀을 받았는데 37절 말씀이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또 부분 반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말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고 하느님이 주는 메시지는 뭔지 그 부분은 또 다음 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혹시 보시는 분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그래서 제가 하여튼 또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었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 그런 부분을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카카오 여러분 중기 장기로 볼 때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투자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방송을 마치는데,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링컨 생각이고 결정은 여러분이 훨씬 더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허접한 링컨의 생각일 뿐입니다. 제 말이 진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